저희가 했던 방송 내용 기억나세요? CCTV가 굴러 떨어져서 가져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배 왼쪽 편에 있는데 배가 기울으면 오히려 붙는다, 벽 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없다.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오늘은 어떻게 더 나가는지는 게스트 김 감독과 그리고 또 한 분의 게스트를 모실 텐데, 두 분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김 감독님. 두 분이 나오신 분은 미친 김 감독은 다 아시고, 옆에 나오신 분은 누구냐면 그 4.16 기록단이라고 하는 세월호 관련한 다큐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록해오고 있는 4.16 기록단의 소속 감독이시고, 몇 달 전에 왜 세월호 4.16 기록단 사무실에 복면을 쓴 침입해가지고 PC를 망가뜨리고, 생각나시죠? 그 사무실의 주인이에요. 망가진 PC가 저분 PC예요. 비상이라고 하는 축구 다큐가 있어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1년간 찍은 축구 다큐 비상. 역시 모르시는군요. 임유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임 감독이 오늘 왜 나왔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CCTV 이상하다고.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위치인데 떨어졌다고 하고 주소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각도상 안 맞는다 쭉 설명했잖아요. 임 감독이 지난 시간에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내가 그 CCTV가 나오는 날 그 바디선 위에 있었다.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도 있다. 직접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잠시 후에 목격담을 직접 들어보기로 할 텐데, 그 지난 시간 잠깐 소개하면 6월 22일 날 해군 SSU 밤 11시 7분에 해군 SSU가 들어가가지고 34분 후에 나왔는데 3층 로비를 수색하다가 여기서 DVR을 발견해가지고 인양했다. 요 내용이 국회에 제출된 내용이에요. 64개 CCTV 채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질 때 CCTV 전원 코드가 뽑혀서 CCTV 본체가 굴러 떨어졌다. 그거를 6월 22일 날 해군이 들고 나왔다. 2달 이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 물속에서 있었는데 너무 깨끗하다, 부식도 안 되고,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때. 그 위치가 여기인데 배가 저쪽 벽이 바다를 향하는 쪽으로 넘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굴러 떨어지냐 이거지. 그렇게 김 감독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막 설명을 했죠. 위치가 여기인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졌는데, 이게 하늘로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더군다나 이렇게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이게 어떻게 저절로 풀려서 나간단 말이냐. 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거. 떨어졌다는 건. 그런 얘기 했었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일부러 누가 뽑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녹화가 됐는데 나중에 삭제하고 나서 바다에 다시 집어넣었다 꺼낸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가능성은. 예, 실제 그 9시 40분 좀 기울어진 사진, 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요. 아, 실제 이렇게 기울어졌답니다. 이게. 예, 네. 9시 40분쯤에 이제 20몇 분인가 하여튼.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그 위치다 하는 곳에 지금 사진을 뒤에다 눕혀놨는데요. 네. 이게 승무원 이제 돌아가셨죠? 박지영 씨 건데 여자분이 지금 무릎을 꿇고 위에 꿇고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근데 이 벽 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이때 안내데스크에 노트북이 2개였어요. 여기에. 예. 여기인데 앞에 이게 승무원들이 손님을 보는 방향으로 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CCTV에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측면에 여기? 예, 검은색. 예. 요거? 네. 그냥 올려놓기만 했는데도 약간 기울어져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 무거운 CCTV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 안내데스크 밑에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예.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고, 예. 그러면은 인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CCTV 이 본체를 꺼내기 전에 누가 손댄 거 아니냐라는 가설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이 렉이라는 건 선반이죠. 예. 이 렉은 방송 그 규격에 딱 맞게 제작이 돼 있는 렉이었어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보면 이게 슬라이딩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옷장 같은 데 보면 옆에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딱 서랍. 끼워지게 서랍처럼. 예, 밀어놓은 다음에 요 홈에 맞춘다는 거죠. 예예 네. 그렇게 이렇게 옵셋으로 돼 있는데 쑥 밀어놓은 다음에 전면 커버를 덮고 요 나사 구멍에다가 접시 나사로 머리가 큰 나사로 조여주는 구조예요. 저절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지.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이거 인양 때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얘를 나사를 일단 풀어갖고 얘를 뺐다고 쳐요. 빼면 뒤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 나사로 조여진 불착물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면 뭐냐면 64개 카메라에서 나온 케이블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뒤에 프린터 같은 거 연결하실 때 포트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여기 숫자도 써 있는데 1에서 32번 채널은 요 포트 하나, 1에서 16번 포트 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17번에서 32번은 포트 두 번째, 그리고 저 밑에는 확장 포트예요. 맨 우측은. 그렇게 해서 16 곱하기 4 해갖고 이 64개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채널을 64개 채널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조타실에서 보고 안내 데스크에서 보고 선내 곳곳에서 그 CCTV를 보려면 출력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포트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또 출력 포트에서 나가는 그 선이 있고 그리고 DBI 포트나 이거 DBI 예. 포트.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안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게 64개를 빼려고 생각해봐요. 물속에서. 이게 되겠나? 쉽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나사도 돌려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이 포트에 한 포트 16개를 꼽을 때 저렇게 돼 있어요. 병렬 포트로 여기다 딱 꽂은 다음에 나사 조여놓고 그리고 이 16개 가닥이 나오는데 그 가닥에 보통 이렇게 전송선이 길면 BNC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네. 케이블 TV 같은 거 신청하시면 기사가 나와서 그렇지, 설치해주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송선이 되게 길고 이게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낀 다음에 돌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의 힘이 네. 이것도 강력하지만 이게 받치는 힘이 상당히 안 실험 빠진다는 많이 거야. 했으니까. 전부 다 이게 다 안 빠진다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64개의 이 굵은 선들이 뒤에서 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잡아서 위로 튀어나올 수도 없지만 서로 반대가 됐다 하더라도 안 빠진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네, 거고. 뒤에서 벽에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면 포트에 녹이 녹이 쓸었다. 쓸어 있어요. 내부에. 네. 혹시 여러분 나사를 조여놨는데 그 안에 녹이 쓸은 거 풀어보신 적 있어요? 빠가 나요. 잘못하다가 빠가 나요. 네, 전문용어로 빠가라고 하죠. 네, 빠가. 이게 드라이버가 긁히거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악력으로는 이거 못 풀어요. 이 정도 녹이 쓸어갖고 그러니까 내부에 이게 섬세한데 나사산이 싹 들어가서 꽉 조여진 오케이. 상태인데 안 빠진다. 오케이. 안 빠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64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여- 네 개를 그냥 통째로 그렇지.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뭉치 4개 그리고 DVI까지 5개잖아요. 네. 이걸 풀 때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러니까 공구뿐만 아니라 네. 아까부터 계속 주장했던 네. SDI 이 선을 네.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죠. 제 영상에 보면 이걸 하나하나 풀었다고 다이버가 얘기해요. 이걸?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걸 건져 올린 상황. 해군은 건져 올렸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건져 올린 상황에 대해서는 추정밖에 할 수 없었는데 건져 올린 상황을 직접 보고 찍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김 감독 입을 다물어 주시고. 예. 근데 하나만 더 하고 또 하나 입을 다물도록 하세요. 임 감독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 삼아 이렇게 수중 SUS가 들어가서 인양을 합니다의 샘플 영상을 한 1분 25초짜리 가져왔거든요. 세월호를 직접 수색한 영상이에요. 해군이 수색을 할 때 어떻게 지상과 서로 연락을 하고 그들의 규칙은 어떻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샘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CR16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CR16 아, 영화 슬레이트 치듯이 CR16 구역을 수색하겠습니다. 이게 CR이 크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잠수부가 내가 CR16 구역을 수색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녹음이 된 거죠. 예, 이 구역 이렇습니다. 이걸 마킹까지 해주고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해요. 뭐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말로 하고 영상으로 찍고 예, 다. 이 헤드라이트에 예. 달려있는 카메라로 라이트, 손등 쭉 보시면 촬영 시작. 예, 이렇게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색을 할 때는 그렇게 공명복창을 계속 해요. 예, 그렇죠. 예. 특히 해군 애들은 시끄럽게 똑같은 말도 다 내가 어디 있다. 무슨 단체로 합니다. 때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가. 그러니까 잠수부하고 그 바지선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잠수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체가 다이버가 올라오거나 네. 유실물이 올라오면 네. 다이버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외치면 나머지 애들이 다이버 올라옵니다를 한 번 더 외치죠. 같이. 예. 그러면 그런 다이버는 식이고. 뭐라고? 다이버는 다이버는 오퍼레이터랑 같이 교신을 계속 주고. 오퍼레이터는 예. 그 위에서 바지선 이제 위에서 작전을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예,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직접 다이버는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구역이 있다 무슨 행동을 한다 그것도 네. 얘기를 해요 다이버가. 그렇죠. 모든 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복명복창하는 것에 이제 샘플인 거네요 이 영상은. 그렇죠. 예. 예. 아 그리고 소리 들어보면 긁히는 소리나 이렇게 벽을 이렇게 짚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마찰음들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물속이라서 울려서. 예, 들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아이고. 아이고. 7, 8, 10, 6, 복창했고 촬영 시작. 처음 보시죠 수색인 영상. 소리가 참 굉장히 울려서 덜컹덜컹 소리. 자, 지금 사발되면서 그 지하에 들어오는 물체가 자동입니다. 자전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려는 그리고 이제 매점 들어간 것도 나오는데요. 자전거라고 자전거를 발견했던 얘기를 한 거고 잠수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잠수를 할 때 위에 컨트롤하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자기가 뭘 하는지 얘기한다는 거죠. 핵심은.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색의 방식인 것이고 이제 임감독에게 다시 바톤을 넘겨서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 바지선 위에 올라왔어요 임감독은? 저희가 갔던 건 초창기죠. 4월 16일 당일날 저희 독립 PD의 2명이 현장에 내려갔다가 MBC 스페셜이 좌절이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이 취소가 되고 공중파뿐만 아니라 거의 4-5 방송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 거에 붕괴한 사람들이 모여서 4.16 기록단을 자발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도 저희 4.16 기록단이 아마 세월호 관련된 영상을 지금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 베테랑 PD들이 거의 한 8명에서 15명이 붙어서 쭉 작업을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방송사와 프로덕션 이런 쪽에서 양심적인 방송인들이 제대로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촬영 원본을 저희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영상 기록을 해왔고 예. 우선 그날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이 돌아가고 그날의 특이한 점은 뭐였다? 평상시하고 다른. 그 보통 대조기 소조기가 있는데요. 대조기가 정조 타임이 하루에 4번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물때가 멈추는 시간. 그 정조 타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거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그때 되면 한 시간 자고 또 나오고 1시간 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가 엄청나게 자욱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 사람 손을 뻗으면 손가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데 그렇게 안개가 많은 날은 작업을 못 하죠.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 무슨 사고가 터졌다. 다이버가 갑자기 혼 상태에 빠졌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바지선으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헬기든 뭐 어떤 구명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날은 작업 안 한다. 예, 보통은. 그러니까 제 기억에 다시 비디오 카메라를 돌려봤었는데 민간 다이버 측에서 작업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너무 안개가 심해서. 예. 예. 근데 무슨 이유인지 보통은 민간 다이버가 먼저 준비하고 입수 준비를 하고 나면 해군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해군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민간 다이버들에게 작업을 종료했죠. 그래서 작업이 다시 강행이 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날일 텐데요. 6월 22일 날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에서 참패를 한 알제리와 홍명보 전 국민이 월드컵에 예. 매달리고 있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날이. 화가 나 있었던 그때 마지막 정도 타임이니까 어두운 때 밤 11시 30분이 그 정도 타임 직전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었어요. 분통을 터뜨리고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취재진
까지 포함을 해서 이 작업에 집중을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원래 가족대책위와 지금 그 정부가 이렇게 가족대책위를 거의 무시하지만 그때 당시는 가족대책위의 얘기면 그 뭐 해수부든 어디든 달려와서 얘기를 듣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때 철저하게 약속했던 게 배 안에 있는 중요한 물체를 인양을 할 때는 가족과 함께 한다. 그리고 기술 아침에 있는 기술 TF 보고서에서 항상 보고를 하고 가족들도 바이선을 탄 상태에서 모든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없었죠. 그날은 예. 그날 실종자 가족들도 바이선에 없었어요. 저희 카메라만 있었고 그리고 저희 카메라가 거의 모든 작업이 끝나는 시간 마지막 정조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저희가 빠지거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끝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이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먹고 빠져줘야 다이버들이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왔을 때 그들이 밥을 먹으니까 잽싸게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민간 다이버가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죠. DVR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네. 아무도 관심 없고 가족들도 없을 때 마지막 10분 남겨놨는데 갑자기 DVR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때는 찍고 있지 않았던 때네요. 예. 그러니까 특히 나중에 영상 보면 나오는데 그때 작전이 유실물을 건져 올리는 작전이었었어요. 마지막에. 예, 그날의 작전은. 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계속 올라오는 유실물들을 찍고 있었어요. 네. 양쪽 구역에 있었거든요. 언딘 리베로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 구역에 유실물이 올라오면 여기에 보관을 하죠. 네. 그래서 내려갈 때도 올라올 때도 그리고 특히 이 무전을 치는 걸 제가 다 찍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10분을 남겨놓고 제가 빠졌는데도 저희는 몰랐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이버가 들어가서 작전을 했던 시간은 30분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게 작업을 했고 맨 마지막에 그걸 끄집어냈고 그리고 잽싸게 해경한테 인계해서 해경이 그걸 숨겼어야 되는데 저희한테 들켰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때 안개가 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빼낼 수가 없죠. 해경도. 어떤 배가 이 언디 리베로에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 그때- 배 위에 예. 바디선 위에 남아 있었다 계속. 예. 또 재밌는 게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쌀포대에 담아놔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DVR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네. 쌀포대에 넣어놓는다. 예, 쌀포대에 넣어놔요. 보통 스티로폴이나 중요한 증거물이고 디지털 증거물이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면 안 되게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충격에 방지할 수 있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대자루에 넣어서 이렇게 꽁꽁 묶어놔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였어요? 물어봤죠. 이게 이제 이걸 담당하는 분이 이제 인터뷰가 나오는데 뭐냐 그랬더니 DVR이다. 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죠. 그럼 이게 CCTV 영상 장치냐? 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DVR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DVR은 녹화 장치인데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볼 수 있냐? 그래서 보여주고 찍었는데 보통 유실물이 올라오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양 끝에 이걸 놓아두는 이유가 거의 썩은 내가 나요. 그러니까 뻘이라는 게 뭐 물고기도 썩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면 가방이든 뭐든 다 엉겨 붙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 네, 냄새도 많이 나고 모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해군이 건졌다면 해군은 복면복창을 한단 말이죠. 네. 가방 하나 올라옵니다.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복면복창을 하는데 네. 그런 소리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올라오면 너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한번 씻어요. 네. 근데 DVR을 건져내고 물로 씻고 옮겨서 이 그 마대자루에 저희가 발견하는 시간까지 빈 시간이 10분인데 네.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였을까? 그것도 의구심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고 네. 복용복창도 없었다. 네. 그때 처음 이상하게 생각했던 네. 것은 그게 당겨져 있는 걸 그대로 찍었거든요. 누구도 손 안 대고 갑자기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바지선 위에요 여기가? 바지선 위에 이제 안개가 하늘인데 저기 뭔가를 뿌린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안개가 심했었어요 그날. 바로 앞에 있는 배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건져 올리면 이건 민간 다이버 측인데 가방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네, 이쪽 부분, 그러니까 민간 다이버는 이쪽 왼쪽 측에 저 가방들을 놓죠. 그래서 물로 씻죠 저렇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양쪽 측에 유실물들이 있었어요. DVR이 올라왔을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네. 안쪽 끝에 있었어야 한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걸 이쪽 통로 중간, 예, 이제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 바로 앞에, 예, 이 마대자루에. 네. 캐리어하고 그다음에 노트북하고 DVR이라고 그런 거좀 아 이게 그 CCTV 그 녹화 이게 그날 예. 올라오자마자 찍은 거라는 거죠. 예. 당일날. 지금 방금 DVR이 올라왔다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CCTV냐고. 예. 예, 들어보세요. 그거는 뭐 거리가 먼 것 같고 저희는 뭐 이제 유실물이 이제 인계받은 상황이라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CCTV 녹화 장치냐고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 뻘에서 바로 꺼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죠. 진짜 깨끗하다. 마대자루 이렇게 싸놨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민간 다이버한테 DVR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갔을 때 얘기입니다. 네. 시간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10분 뒤에 얘기. 그러면은 거기서 세척하고 여기다 넣었을 수도 있네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예. 그러기에는 이상한 시간이- 점이 너무 짧다. 예, 물론 씻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었어요. 저희가 자리를 비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튀어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이 정도 시간이면 나와서 세척 단계에 거기 걸려 있어야 될 시간인데 이미 세척도 끝나고 마대자루 안에 들어가 있더라 이미. 네. 그런데 그 마대자루 가서 열어봤더니 너무 깨끗하더라.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하필이면 기록단이 없을 때, 네. 가족도 없을 때, 네. 그리고 복명복창도 하지 않고 그래서 올라온 줄도 몰랐고 네, 민간 다이버가 말해줘서 뛰어가서 찍은 거죠 이게. 그렇죠. 보통 이 정도로 중요한 거면 작전 작업을 하기 전에 작전 지시를 해요. 브리핑을 하거든요. 브리핑을 하고 이게 중요하고 해서 다들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그런 낌새가 없었죠. 사전 징후도 없고 사후도 너무 이상하고 조용하게 지나가다 조용했죠. 조용한 거를 네. 들킨 거네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저희는 가서 찍었는데 네. 문제는 이 관리를 해경이 했고 그걸 건진 건 해경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이 했고. 건진 건 해군이, 예. 이거 관리는 해경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해경이 실수했을 수도 있죠. 이해해주자면. 예. 이해해주자면. 자. 그러면은 올라오는 장면이 이제 올라온 장면을 원래는 사율력 기록단에 찍는데 네. 여기서는 올라온 이후의 장면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찍은 게 네.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서 보안 조치를 하죠. 이렇게 충격에 변할 수 있게 스팀프를 구해서 싸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제가 황필규 변호사한테 전화했고 황필규 변호사랑 가족 대책이 알려지고 비상이 걸렸죠. 가족이 서울과 안산에서 진도로 막 과속을 하고 내려오죠. 내려오는 와중에 이 DVR이 어디 있는지 저보고 찾아달라 그래서 제가 배를 타고 나가서 목포 해경으로 가는데 해경이 DVR이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갖고는 나갔는데 네. 발견은 했는데 이걸 이제 가족들 손으로 다시 이제 물증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라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민주당 특위. 특위. 네. 예,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김광진 의원이 족쳐서 이게 해경 그 목포에 있는 해경 그 항구 목포에 해경만 정박하는 항구가 있거든요. 네. 그곳에 일단 연락을 받고 그때 이제 다들 뛰어가죠. 네. 뛰어가서 김인성 교수까지 불러서 겨우 이제 가족들이 객관적으로 이걸 검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버렸죠. 그 전까지는 이게 감춰져 있었어요. 오케이. 이제 처음 DVR을 열어보는데 안에도 상당히 깨끗하죠. 저희가 어떤 세척을 안 했었고요. 손으로 닦아도 먼지가 안 나죠. 그러니까 밖은 물로 청소했다 치더라도 안도 좀 깨끗한 편이죠. 그 세월호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져 있으면 뻘이 밑에서 쌓여요. 쌓이면 아마도 저 컴퓨터가 있는 구역은 이미 뻘로 다 덮여 있었을 거예요. 그때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었을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뻘 때문에 지금도 은하가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은하 다윤이가 그쪽에 묻혀서 못 돌아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렇게 해서 김인성 교수가 저걸 뻘을 제거하고
디지털 복원 작업을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DVR이 넘어오고 나서 지금까지의 복원 작업은 저는 그렇게 조작할 시기나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쨌든 저게 이상한 나온 다음에 누군가 네. 조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어렵다. 네. 그래서 잠시만 멈춰주시면 지금 이 SSU 중령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DVR이 나오고 나서 그때 가족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거든요. 왜 이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왔냐 이게. 그런 것도 있고 음. 실제로 이 DVR이 복원했는데 하나도 복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음. 가족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올라오는 과정을 우리가 검증하고 지금 DVR이 중간에 갑자기 사라진 것도 의심이고 원래는 보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중간에서 사라져요. 얘가 파출소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목포 항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도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해서 이 그때 당시는 CCTV를 여기 이제 헬멧에 붙이고 네. 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자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날 이 CCTV를 건져 올렸다고 하는 네. 그 잠수가 머리에 달았던 카메라를 확인하자. 네. 그러니까 정말 물속에서 나왔냐? 음. 왜냐하면 제가 물속에서 나온 걸 못 봤기 때문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나온 걸 보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바지선을 타고 다음 날 오전에 배를 타고 사고역으로 가죠. 언딜 리베를 다시 타는데 그래서 중령은 이제 화를 낸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를 못 믿고 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쵸. 자, 그런 상황 하에서 그래서 틀어 그리고 해가지고 이 자체 저희들을 또 못 믿는 뭐 흉악한 우리 용의주에 대한 흉악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저희들 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흉악하다고 얘기한 것도 없고 우리가 작업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예?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 얇은 여기서 이제 데스크 안내 데스크에 있는 위에 TV 뒤쪽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고정대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하고 찾았던 물체가 이분이 건지는 확인했을 때는 A4 이렇게 세 200개. 저 다이버가 네. 그 실제로 저 DVR을 건져 올린 해군 다이버인데 네. 저 사람이 방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컴퓨터를 건지러 갔는데 처음에 난 이게 컴퓨터인 줄 알고 건졌는데 A4지 뭉치였다. 다시 얘기하면 처음부터 컴퓨터를 건지러 들어간 거죠. 다시 좀 들려주시면. TV 뒤쪽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고정대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본체라고 생각하고 찾았던 물체가 확인했을 때는 A4 이렇게 세 200장. 처음에는 컴퓨터를 찾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A4를 먼저 만든다는 거죠. 네. 네. 그 수색 과정에서 임 감독 얘기는 알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거 찾으러. A4 뭉치. 근데 컴퓨터인 줄 알았는데 A4 뭉쳤고 처음에는. 예. 자, 이걸 왜 들려드리냐면 잠시만요. 소리가 호흡 소리만 들리죠. 네. 지금 이 사람이 가서 DVR이든 뭐든 수색하고 있는 장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뭘 하고 있다. 예, 지금 뭐가 찾는다. 보여, 뭐가 없죠. 그냥 손이 숨소리만. 보여야 되잖아요. 예, 손이- 숨소리도 마찬가지고. 손에 하는 손이 있어야 돼. 그 나중에 뒷부분에 나올 텐데 헬멧에 이 이렇게 CCTV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게 어장에서 쓰는 건데 그게 물속에서 제일 잘 보인다고 해서 해군이 채택했던 거예요. 물론 이쪽에 고프로를 달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머리에 있는 카메라를 썼는데 머리에 있는 카메라는 우리가 보는 걸 찍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찍히거든요. 이 얘기는 시선으로 그걸 안 봤다는 얘기죠. 이렇게 찾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 나사를 어떻게 풀어 안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안 맞는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화면에 비치는데 이거는 이제 반사돼가지고 화면이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까맣니다. 저게 반사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저도 이게 녹화 장치인 것 같아서 뒤에 연결된 케이블들을 그냥 뜯어내기가 좀 뭐해서 그 풀 수 있는 그 컴퓨터 뒤쪽에 보면 저희 꽂을 때 그 꽂고 나서 이렇게 나사를 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확인해서 일일이 손으로 다 풀었습니다. 이 사람 손을 풀었다고 얘기하나요? 네. 자, 쪽 그 본체 뒤쪽에 케이블을 계속 그 분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체 뒤쪽에 케이블을 분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하는데 화면 안 나오고. 근데 상상해 보세요. 그게 렉에 박혀 있는데 예. 본체 뒤로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죠? 예. 전면 패널부터 이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열어야 이 양반을 되는데. 혼자 상상하면서 말하는데 본체 뒤로 들어갈 수가 없지. 네. 그렇지. 렉이 벽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당시 이제 위원장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럼 너 그거 어떻게 이렇게 분리했냐 물어보니까 DVR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요. 말을 또 바꾸는구나. 예. 뒤에 보면 나중에 그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선뭉치가 연결돼 있었길래 그걸 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혜성 증언하고 일치하네요. 자, 그 방석을 두 개 치우고 의자 하나 치우고 방석을 치우고 밑에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얘인지도 모르고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고 확인을 하니까 뒤쪽에 케이블들이 연결돼 있고 앞쪽에 이렇게 있어서 처음에는 컴퓨터 본체인 줄 알고 본체를 찾았다 보고를 드리고 뒤쪽에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서 케이블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떨어져 있는 거네. 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양반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방금 본인 입으로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제가 이걸 찍을 때 어떠한 교신도 없었어요. 아, 보고를 텔레파시로 하고. 했나 보지. 문자한 거 아니야 서로? 이건 것 같습니다. 또는 케이블이 있는데 자를까요, 끊을까요?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혀 지금 본인 말로도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없었어요. 그 보고된 내용이 지금 녹화된 내용인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신은 없었어요. 그러면 영상도 없고 오디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저런 숨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이거를 밖으로 끄집어낼 때 세월호가 누워져 있고 이걸 밖으로 끄집어낼 때 찍힌 영상이에요. 아 여기 마지막에 찍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에서 작업하는 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음. 밖으로 끄집어낼 때 딱 찍힌. 자 그러면은 저 영상이 머리에 달린 거고 네. 여기 안 찍혔다는 건 그렇게 어두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두운 것일 수도 있고 안 쳐다봤다는 거죠. 아니, 조명은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쪽에다 조명이 조명을- 두 개가 있는데 팔에 있고 네, 머리에 있는데 이 양쪽 조명으로 이렇게 봐면 어쨌든 뭐가 됐든 물체가 있으면 반사가 돼서 빛이 보이는데 네. 이 깜깜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조명이 닿는 적어도 한 2, 3m까지는 물체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즉 시야로 이 사람은 그걸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올릴 때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본인 말대로 나사를 풀거나 했다면 네, 그 본체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네. 장면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유일하게 잡힌 장면은 마지막에 여기가 물 밖에 나오기 직전입니까 여기가? 네. 그러니까 물밖에 아니라 세월호가 밑에 당겨져 있는데 네. 2인 1조로 움직이거든요, 다이버가. 네. 네. 그래서 한쪽 다이버에게 무거우니까 이걸 들어 올려서 넘겨줄 때 찍힌 거죠. 그래서 배에서 가지고 나온 건 맞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위에서 제가 카메라를 찍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카메라를 찍고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갖고 올라올 때는 제가 없었지만. 아 그렇지 30분인데 네. 마지막 10분 없었을 뿐이지 20분은 있었는데 네. 그때 찍는 동안에도 교신 내용이 찍힌 건 없다는 거죠. 그쵸.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네. 당연히 그 20분 사이에 발견했을 텐데 작업을 해도 적어도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한 40분 이상은 걸리죠. 그러면은 적어도 교신 내용이라도 찍혔어야 되는데 네. 감독님이 찍을 때 마지막 10분만 없었으니까 제가 찍을 때도 없고 그들 스스로의 녹화 장치에도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앞쪽 장소하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이버들 일체 말려져 있는 무슨 얘기 오가는 중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이버들 일체 인터뷰하지 마, 말하지 마. 이 관련해서 인터뷰하지 말라고. 예, 얘기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요. 장교가. 저 투스탄가? 뭐 어떤 그런 분. 자, 해군이 이렇게 복창을 합니다. 아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공영 복창을 다 하죠. 이게 이제 교실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교실이 원래 있어야 되고. 매트리스. 매트리스만 잡힙니다.
저렇게 하거든요. 보면 실제로 CCTV가 저기 헬멧 여기. 위에 달려 있죠. 요거. 예. 어. 그리고 장갑을 뭘 꼈는지 보시면 아는데, 예. 이거 납그림을 가져왔는데, 요게 이제 목장갑. 예. 안에 고무장갑이 또 있죠. 저 케이블이 연결돼 있죠. 뭔가 무겁거나 거친 작업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밀리겠죠. 네. 고무장갑 또 끼고 목장갑을 꼈으니까 네. 밀리겠죠. 어쨌든 DBR 나온 날 전후는 네. 이 DBR이 그날 실제로 발견돼서 그날 2달 만에 발견돼서 나온 물건이냐 아니면 이게 나중에 그날 발견된 것처럼 집어넣었다 꺼낸 물건이냐 이런 의혹을 그때 당시 가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 얘기를 이제 가족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 저 가족들이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저도 석연치 않다고 답변을 했죠. 실제로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세월호 진상수사 관련돼서는 계속 제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을 못한다 지금은. 예, 네. 근데 지금 이 사건과 연결되는 앞서의 사건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군은 세월호 수색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예를 이거는 들면?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론컨대 지금 세월호 작업 해군은 앞서서 천안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처럼 천안함의 작업, 천안함의 해경과 해군의 관계, 그리고 세월호의 해경과 해군의 관계. 그래서 초창기에 해군이 세월호의 구조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확률적으로 보면 누군가 미리 내려가서 그거 다 분해하고 끄집어 올려서 다시 가져간 다음에 어떤 삭제라든가 어떤 조작의 조치를 끝낸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가고 바닥에다 떨궈 놓은 게 아닌가. 그 뒤에 해군이 가서 해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찍고 오디오도 보고도 안 하고 쓱 그때 발견된 것처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원된 데에 중요한 장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CCTV 각도상 바다가 나오는 CCTV는 다 없어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배가 섰는지 안 섰는지 알 수가 없어요. 46분 그 맹골 병풍도 위에서 이제 막 진짜 사고 나는 현장 직전에 영상이 그 다음부터는 다 없고. 그렇죠. 그걸 그리고 이때까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게 빠져가지고 선이 빠져서 어쩌고 했는데 선이 빠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미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껐거나 아니면 다 정상적으로 녹화가 됐는데 그걸 꺼낸 다음에 다 삭제하고 다시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혼자 가졌는데 하필 임 감독이 그날 있었던 거예요. 그 배 위에. 아니 참 그 의혹은 김 감독님이 계속 제기하셨고 네. 그 결론이 저의 결론은 아니고요. 이렇게 선을 좀 긋고 싶고요. 네. 그 오히려 이 의혹은 규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비한 건데, 자 4월 22일 이전부터 5월 중순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카메라들을 다 달고 들어갔거든요. 고프로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식당칸은 여러 차례 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저희 또는 파파이스 또는 저기 누구든지 간에 특조 네, 위에 특조에? 제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예. 임 감독 얘기는 그때 이미 그 지역을 수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면 그렇죠. 그때 머리에 달려 있는 카메라나 혹은 팔목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다 찍혔을 거다. 그렇죠. 렉에 꽂혔는지 빠졌는지. 네. 그리고 그걸 달라. 그러면 우리가 렉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져 있는 걸 건졌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6월 22일 이전에 찍은 걸 달라는 거죠. 네. 근데 안 두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수부 관계자에게 당신네들이 찍은 물속의 영상 다 원본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원본을 특조위에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원본 이미 있다고요?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검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다. 저 영상도 사실은 원본을 제공을 하면 교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검증차를 결고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도 늦지 않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혹시 임 감독님 이때까지 김 감독님의 작업을 보면서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나온 김에? 그 지금 세월호를 추적하는 팀이 거의 없죠. 특히 이제 휴먼이나 가족들의 아픔을 기록하는 것 그거 역시나 되게 의미가 있는데 김 감독님은 아무도 안 하는 그게 힘들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DVR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도 언론이니까 이 DVR의 시작은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계속 가야죠.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모 매체에서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가져갔기 때문에 남의 영역이니까 제가 안 건드리고 다른 영역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쉽게 DVR 그 CCTV 영상의 검증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김 감독이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얘기들을 끄집어내는 걸 보면서 박수를 쳤죠. 지난 1년간의 김 감독의 추적을 다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신 김보엽 기자는 김 감독을 최근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미쳤구나. 이 김 감독의 노력이 결실을 꼭 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펀딩도 좀더 라이트 손동 쭉 보시면 촬영 시작. 네, 이렇게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색을 할 땐 그렇게 복명복창을 계속 해요. 예, 그렇죠. 특히 해군 애들은 시끄럽게 똑같은 말도 다 내가 어디 있다. 무슨 단체로 합니다. 때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체가. 그러니까 잠수부하고 그 바지선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 잠수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물체가 보여 다이버가 올라오거나 유실물이 올라오면 네. 다이버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외치면 나머지 애들이 다이버 올라옵니다를 한 번 더 외치죠. 같이. 예. 그러면 그런 다이버는 식이고. 뭐라고? 다이버는 다이버는 오퍼레이터랑 같이 교신을 계속 주죠. 오퍼레이터는 예. 그 위에서 바지선 이제 위에서 작전을 화면을 쓰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예,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직접 다이버는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구역이 있다 무슨 행동을 한다 그것도 네. 얘기를 해요 다이버가. 그렇죠. 모든 그래서- 걸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복명복창하는 것에 이제 샘플인 거네요 이 영상은. 그렇죠. 예. 예. 아 그리고 소리 들어보면 긁히는 소리나 이렇게 벽을 이렇게 짚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마찰음들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물속이라서 울려서. 예, 들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아이고. 아이고. 16 복창했고 촬영 시작. 처음 보시죠 수색 영상. 소리가 참 굉장히 울려서 덜컹덜컹 소리. 제가 지금 사관장에서 그 지하에 들어오는 물체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문제. 그리고 이제 매점 들어간 것도 나오는데요. 자전거라고 자전거를 발견했던 얘기를 네. 한 거고 잠수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게 잠수를 할 때 위에 컨트롤하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자기가 뭘 하는지 얘기한다는 거죠. 핵심은.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색의 방식인 것이고 이제 임 감독에게 다시 바톤을 넘겨서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 바지선 위에 올라왔어요 임 감독은? 저희가 갔던 건 초창기죠. 4월 16일 당일날 저희 독립 PD의 2명이 현장에 내려갔다가 MBC 스페셜이 좌절이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이 취소가 되고 공중파뿐만 아니라 거의 4-5 방송이 제대로 안 나가고 있는 거에 붕괴한 사람들이 모여서 4.16 기록단을 자발적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도 저희 4.16 기록단이 아마 세월호 관련된 영상을 지금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 베테랑 PD들이 거의 한 8명에서 15명이 붙어서 쭉 작업을 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방송사와 프로덕션 이런 쪽에서 양심적인 방송인들이 제대로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촬영 원본을 저희한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영상 기록을 해왔고 예. 우선 그날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이 돌아가고 그날의 특이한 점은 뭐였다? 평상시하고 다른. 그 보통 대조기 소조기가 있는데요. 대조기가 정조 타임이
하루에 4번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물때가 멈추는 시간. 그 정도 타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거의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그때 되면 한 시간 자고 또 나오고 1시간 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가 엄청나게 자국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예. 사람 손을 뻗으면 손가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데 그렇게 안개가 많은 날은 작업을 못 하죠.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 무슨 사고가 터졌다. 다이버가 갑자기 혼 상태에 빠졌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바지선으로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헬기든 뭐 어떤 구명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날은 작업 안 한다. 예, 보통은. 그러니까 제 기억에 다시 비디오 카메라를 돌려봤었는데 민간 다이버 측에서 작업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너무 안개가 심해서. 예. 예. 근데 무슨 이유인지 보통은 민간 다이버가 먼저 준비하고 입수 준비를 하고 나면 해군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해군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민간 다이버들에게 작업을 종료했죠. 그래서 작업이 다시 강행이 됩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시는 날일 텐데요. 6월 22일 날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에서 3패를 한 알제리와 홍명보 전 국민이 월드컵에 매달리고 있던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날이. 화가 나 있었던 그때 마지막 정도 타임이니까 어두운 때 밤 11시 30분이 그 정도 타임 직전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었어요. 분통을 터뜨리고 그리고 지금 뭐 저희 취재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작업에 집중을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원래 가족대책위와 지금 그 정부가 이렇게 가족대책위를 거의 무시하지만 그때 당시는 가족대책위의 얘기면 그 뭐 해수부든 어디든 달려와서 얘기를 듣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때 철저하게 약속했던 게 배 안에 있는 중요한 물체를 인양을 할 때는 가족과 함께 한다. 그리고 아침에 있는 기술 TF 보고서에서 항상 보고를 하고 가족들도 바이선을 탄 상태에서 모든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없었죠. 그날은? 예. 그날 실종자 가족들도 바이선에 없었어요. 저희 카메라만 있었고 그리고 저희 카메라가 거의 더군다나 이렇게 나사로 고정돼 있는데 이런 데는 이게 어떻게 저절로 풀려서 나간단 말이냐. 떨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이다 이거. 네. 떨어졌다는 건. 그런 얘기 했었죠. 바닥으로 굴러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일부러 누가 뽑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녹화가 됐는데 나중에 삭제하고 나서 바다에 다시 집어넣었다 꺼낸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가능성은. 네. 이 실제 그 9시 40분 좀 기울어진 사진, 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사진인데요. 실제 이렇게 기울어졌답니다. 이게. 예, 네. 9시 40분쯤에 이제 20몇 분인가 하여튼.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그 위치다 하는 곳에 지금 사진을 뒤에다 눕혀놨는데요. 네. 이게 승무원 이제 돌아가셨죠? 박지영 실 건데 여자분이 지금 무릎을 꿇고 위에 꿇고 있잖아요. 배가 이렇게 기울은 거예요. 근데 네. 이 벽 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이때 안내데스크에 노트북이 2개였어요. 여기에. 예. 여기인데 앞에 이게 승무원들이 손님을 보는 방향으로 밑에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CCTV에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측면에 여기? 예, 검은색. 예. 요거? 네. 그냥 올려놓기만 했는데도 약간 기울어져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 무거운 CCTV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 안내데스크 밑에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고. 예. 그러면은 인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CCTV 이 본체를 꺼내기 전에 누가 손댄 거 아니냐라는 가설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이 렉이라는 건 선반이죠. 예. 이 렉은 방송 그 규격에 딱 맞게 제작이 돼 있는 렉이었어요. 그리고 사이드에도 보면 이게 슬라이딩 플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옷장 같은 데 보면 옆에 이렇게 슬라이딩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딱 끼워지게 서랍처럼. 예, 밀어놓은 다음에 요 홈을 맞춘다는 거죠. 예예 네. 그렇게 옵셋으로 돼 있는데 쑥 밀어놓은 다음에 전면 커버를 덮고 요 나사 구멍에다가 접시 나사로 머리가 큰 나사로 조여주는 구조예요. 저절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지.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이거 인양 때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얘를 나사를 일단 풀어갖고 얘를 뺐다고 쳐요. 빼면 뒤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 나사로 조여진 불창물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냐면 뭐냐면 64개
카메라에서 나온 케이블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뒤에 프린터 같은 거 연결하실 때 포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여기 숫자도 써 있는데 1에서 32번 채널은 요 포트 하나, 1에서 16번 포트 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17번에서 32번은 포트 두 번째, 그리고 저 밑에는 확장 포트예요. 맨 우측은. 그렇게 해서 16 곱하기 4 해갖고 이 64개 채널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채널을 64개 채널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조타실에서 보고 안내 데스크에서 보고 선내 곳곳에서 그 CCTV를 보려면 출력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포트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또 출력 포트에서 나가는 그 선이 있고 그리고 DBR 포트나 이거 DBR 예. 포트.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저절로 안 떨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게 64개를 빼려고 생각해봐요. 물속에서. 이게 되겠나? 쉽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나사도 돌려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이 포트에 한 포트 16개를 꼽을 때 저렇게 돼 있어요. 병렬 포트로 여기다 딱 꽂은 다음에 나사 조여놓고 그리고 이 16개 가닥이 나오는데 그 가닥에 보통 이렇게 전송선이 길면 BNC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네. 케이블 TV 같은 거 신청하시면 기사가 나와서 그렇지, 설치해주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송선이 되게 길고 이게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낀 다음에 돌리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의 힘이 네. 이것도 강력하지만 이게 받치는 힘이 상당히 안 빠진다는 실험을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다 안 빠진다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64개의 이 굵은 선들이 뒤에서 다 그러니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잡아서 위로 튀어나올 수도 없지만 서로 반대가 됐다 하더라도 안 빠진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네, 거고. 뒤에서 벽에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면 포트에 녹이 녹이 쓸었다. 쓸어 있어요. 내부에. 네. 혹시 여러분 나사를 조여놨는데 그 안에 녹이 쓸은 거 풀어보신 적 있어요? 네, 빠가 나요. 잘못하다가 빠가 나요. 네, 전문용어로 빠가라고 하죠. 네, 빠가. 이게 드라이버가 긁히거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악력으로는 이거 못 풀어요. 이 정도 녹이 쓸어갖고 그러니까 내부에 이게 섬세한데 나사산이 싹 들어가서 꽉 조여진 오케이. 상태인데 안 빠진다. 오케이. 안 빠집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네. 64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여- 이 여- 4개를 그냥 통째로 그렇지.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뭉치 4개 그리고 DVR까지 5개잖아요. 네. 이걸 풀 때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공구뿐만 아니라 네. 아까부터 계속 주장했던 네. SDI 이 선을 네.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죠. 제 영상에 보면 이걸 하나하나 풀었다고 다이버가 얘기해요. 이걸?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걸 건져 올린 상황. 해군은 건져 올렸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건져 올린 상황에 대해서는 추정밖에 할 수 없었는데 건져 올린 상황을 직접 보고 찍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김 감독 입을 다물어 주시고. 예. 근데 하나만 더 하고 또 입을 다물도록 하세요. 임 감독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참고 삼아 이렇게 수중 SUS가 들어가서 인양을 합니다의 샘플 영상을 한 1분 25초짜리 가져왔거든요. 세월호를 직접 수색한 영상이에요. 해군이 수색을 할 때 어떻게 지상과 서로 연락을 하고 그들의 규칙은 어떻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샘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CR16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CR16 아, 영화 슬레이트 치듯이 CR16 구역을 수색하겠습니다. 이게 CR이 크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잠수부가 내가 CR16 구역을 수색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녹음이 된 거죠. 예, 이 구역이 이렇습니다. 이걸 마킹까지 해주고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해요. 뭐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말로 하고 영상으로 찍고 예, 다. 이 헤드라이트에 예. 달려있는 카메라를 저희가 했던 방송 내용 기억나세요? CCTV가 굴러떨어져서 가져 나왔던 거 했는데 이게 배 왼쪽 편에 있는데 배가 기울면 오히려 붙는다 벽 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없다.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오늘은 어떻게 더 나가는지는 게스트 김 감독과 그리고 또 한 분의 게스트를 모실 텐데 두 분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김 감독님. 두 분이 나오신 분은 미친 김 감독은 다 아시고 옆에 나오신 분은 누구냐면 그 4.16 기록단이라고 하는 세월호 관련한 다큐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록해오고 있는 4.16 기록단의 소속 감독이시고 몇 달 전에 왜 세월호 4.16 기록단 사무실에 복면을 쓴 침입해가지고
PC를 망가뜨리고 생각나시죠? 그 사무실의 주인이에요. 망가진 PC가 저분 PC예요. 비상이라고 하는 축구 다큐가 있어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1년간 찍은 축구 다큐 비상. 역시 모르시는군요. 임유철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임 감독이 오늘 왜 나왔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CCTV 이상하다고. 이게 떨어질 수 없는 위치인데 떨어졌다고 하고 주소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상하다. 각도상 안 맞는다 쭉 설명했잖아요. 임 감독이 지난 시간에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내가 그 CCTV가 나오는 날 그 바디선 위에 있었다.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영상도 있다. 직접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잠시 후에 목격담을 직접 들어보기로 할 텐데, 그 지난 시간 잠깐 소개하면 6월 22일 6월 22일 날 해군 SSU 밤 11시 7분에 해군 SSU가 예. 들어가가지고 34분 후에 나왔는데 3층 로비를 수색하다가 여기서 DVR을 발견해가지고 인양했다. 요 내용이 국회에 제출된 내용이에요. 64개 CCTV 채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질 때 CCTV 전원 코드가 뽑혀서 CCTV 본체가 굴러 떨어졌다. 그거를 6월 22일 날 해군이 들고 나왔다. 2달 이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냐? 물속에서 있었는데 너무 깨끗하다. 부식도 안 되고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위치가 여기인데 배가 저쪽 벽이 바다를 향하는 쪽으로 넘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굴러 떨어지냐 이거지. 그렇게 김 감독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막 설명을 했죠. 위치가 여기인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졌는데 이쪽 이게 하늘로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냐? 말이 안 되지 않냐?